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의 강창석 내과 강창석입니다. 지금 최근에 날씨가 계속적으로 90도가 넘는 아주 고온이 유지되고 있고 여러 신문에서 보면 지금 금년 날씨가 굉장히 높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90도가 넘는 그런 고온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열사병, 열에 너무나 고온에 이렇게 노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와 같은 병을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듣는 일사병, 열사병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대개 한 세 단계로 분리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heat cramp, heat exhaustion, heat strok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번역이 적절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열 경련, 그다음에 열 탈진, 그다음에 열사병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물론 첫째는 이렇게 고온에 노출될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온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습도가 높은 것이 같이 이렇게 가미가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이와 같은 체온의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생기는 그러한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름철에 여행을 하신다든지 하여튼 집에서 운동하거나 일하시는 경우에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데 원래 우리 몸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화씨로 치면 한 97도 정도, 섭씨면 한 36도 정도의 상온,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입으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열이 방출되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들은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열이 나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여름철에는 고온에다가 습도까지 높은 경우에는 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그와 같은 방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체온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와 같은 체온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면 근육에 이제 무리가 가고 땀을 내면서 첫 번째 단계가 heat cramp, 그래서 열 경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축구하거나 무슨 운동하면서 발에 이렇게 쥐가 나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뻘가고 땀을 말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우리가 heat cramp, 열 경련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흔히 있는 것이고 아마도 상식적으로 그늘에 가서 앉거나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쉬면 하고 또 마사지를 받기도 하는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heat exhaustion에서 열 탈진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얼굴이 뻘개지면서 땀도 많이 나고 때로는 이렇게 아주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체온의 스킨 표면에 약간 어떤 쿨한 이렇게 차가운 땀들이 배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온몸에 기력이 완전히 빠지고 정신은 아직 혼미하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이렇게 메스껍고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빨리 옷을 입은 것이 있으면 옷을 벗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원한 곳으로 에어컨이 되어 있는 데는 냉방이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찾는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마시는 게로레이드 이렇게 약간의 전해 물질이 있는 솜기가 있는 그러한 음료수들을 빨리 이렇게 흡수하면서 그와 같은 그동안에 잃었던 그러한 염분과 수분들을 빨리빨리 보충해 주면서 쉬시면은 대개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서 세 번째로는 열사병이 되겠는데 열사병은 마지막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상태가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사람들을 못 알아본다든지 심지어는 정신을 잃을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열사병의 단계에 다다르면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몸은 뻘겋게 이렇게 달고 있는데도 땀이 나지 않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와 같은 단계에서 땀도 나지 않으면서 온몸이 뜨겁게 달고 올랍니다. 그래서 열사병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정신이 이렇게 흐려지는 것 이외에 정말로 제일 큰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온도가 체온이 104도까지 화씨로 104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3단계 마지막 단계의 열사병은 사실은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지고 뭐 이런 단계까지 다다르고 정말로 그 몸이 그 우리 일상적인 말로 불덩이처럼 이 달궈 오는데 땀은 안 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응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급히 그 옷이 입은 것이 좀 벗기고 시원한 곳으로 먼저 옮겨야 되겠지만 이럴 때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까운 응급실이나 이렇게 그 의료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 몸을 그 얼음이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급속하게 그 냉각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혈관으로 주사로서 탈수된 것들을 그 다시 보충해주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소변과 이런 피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체온이 높은 관계로 해서 근육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뇌의 조직이 손상되고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그와 같은 그 몸에 있는 기관들이 뇌나 콩팥이나 근육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단계까지 그 접어드는 것이 바로 열사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열사병이 단계에 가기 전에 물론 첫 단계, 그 열경련 혹은 열탈진 이러한 단계에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연령대가 그런 그 이와 같은 열의 그 고온에 관계되는 그런 그 질환에 이렇게 걸리기가 쉬우냐 하면 4살 아래의 그 어린 유아나 65세의 그 노령의 그 나이에 처한 분들한테 이와 같은 그 병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몸이 그와 같은 밖의 기온에 적응하는 방법이 그와 같은 그 속도가 여러 가지로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비만이 되신 분들은 워낙 비만하기 때문에 그 피부가 이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게 바깥의 기온에 그 적응하는 그러한 같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만이 있는 분들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질병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압약 중에 이제 베타블로커라는 약이라든지 혹은 이뇨제를 쓰신 분들이든지 혹은 그 항정신성 그 암페타민이나 그런 약들을 쓰는 환자들한테는 이와 같은 그 체온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복장을 이렇게 그 시원하게 적절하게 맞춰 입고 다니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차에 남겨진 채로 파킹장에 있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실내로 알듯이 우리가 그 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이와 같은 더운 날씨에 약 한 그 10분만 이렇게 그대로 놔둬도 이 화씨로 한 20도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섭씨로 한 6도에서 7도 정도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10분 만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차를 주차해 놓고 아이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해도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10분 사이에 그 화씨로시면 예를 들어서 90도의 온도였다 그러면 그 차 속에서 10분 만에 110도까지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차 안에서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 안에 누구든지 잊지 말고 이 더운 날씨에는 다 내려서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생활의 지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날씨가 괜찮은 곳에서 굉장히 그 온도가 높은 그와 같은 열대지방이나 굉장히 더운 곳으로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보면 한 2, 3일 정도의 적응 기간을 가지시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시간이 짧은 시간에 그와 같은 여행들을 하기 때문에 적응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러한 그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행 스케줄이 타이트하더라도 연로하신 분이나
그런 그 약을 드시는 분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을 한 2, 3일 정도 시간을 두시면서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그 상식 수준에서 이와 같은 그 질병을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열사병의 단계로 가면 응급 상태이므로 그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단계로 도달하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그 의복을 입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상태에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그 열 경련이나 열 탈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시는데 이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귀한 그 상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